세레벤 스포츠 주간 K리그 시간입니다. 시즌은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시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적 시장이 열리게 되겠죠. 근데 이적 시장에 열리기 앞서 감독들의 이적 시장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올해 유독 K리그에 감독 자리가 비는 자리가 많습니다. 파이널 A부터 보실게요. 전북현대 우승했죠. 그러나 거스포획 감독이 사임을 했습니다. 2위 대전하나 시티즌의 황선홍 감독은 계속해서 팀을 이끌고 있고, 김천상무 정정용 감독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4위) 포항은 박태하 감독과 시즌 중에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위) 강원은 정경호 감독을 계속해서 믿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FC 서울 팬들은 김기동 감독의 교체를 원했지만 FC 서울 구단 차원에서 김기동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바뀌었고, 김기동 감독이 그에 따라서 올해에 대한 소회와 내년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글을 올렸었죠. 그리고 파이널 B 감독 현황도 한번 보시죠. 7위 광주 이정효 감독 요즘 쟁점입니다. 사임 의사를 바뀌었고 광주는 잡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승격한 안양을 이끌고 잔류까지 이끈 유병훈 감독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FC 안양을 이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위 울산은 노상래 감독 대행이 시즌을 마쳤고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고요. 10위 수원 FC는 김은중 감독이 맡고 있으나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위 제주 SKFC는 김정수 감독 대행이 시즌을 마무리했고 현재는 외국인 쪽으로 무게를 두고 면접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등당한 대구FC는 김병수 감독을 유임하냐 혹은 교체하냐 이 자체가 결정이 안 돼 있고, 무엇보다 대구FC는 지금 비어있는 사장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승격한 구단들의 감독 현황도 한번 보시면, 인천은 윤중환 감독과 시즌 마지막 경기에 재계약하는 것을 퍼포먼스로 했었죠. 그리고 또 부천FC의 승격의 기적을 쓴 이영민 감독은 역대 부천 감독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역시나 잔류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영민 감독은 K리그2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매물이었지만 승격까지 이끈 마당에 부천을 박차고 나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K리그2 감독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승격에 실패한 수원 삼성 블루윙스는 변상훈 감독이 이제 사임을 발표했지만 실은 계약 종료로 어차피 재계약이 안 되면 지휘봉을 내려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남 드래곤스는 김현석 감독이 맡고 있었습니다. 김현석 감독으로 원래 더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전남 측이 김현석 감독의 스태프를 교체하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시도를 했어요. 1+1 계약이었는데 근데 김현석 감독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임을 결정을 했고요. 충남 아산은 배성재 감독이 맡고 있다가 중도 사임을 하고 조진수땡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도 김기식 감독이 중도에 부임을 했지만 사임을 했습니다. 이 중에 전남 같은 경우는 박도영 감독 선임 단독 기사가 뜨기는 했어요. 설경 감독으로 가네 마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충남 아산을 이끌고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박동혁 감독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다면 박동혁 감독이 충남 아산 때에 비해 경남 FC 때는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좀 불안한 지점이죠. 그 와중에 K리그2는 감독 교체를 이미 끝낸 구단도 3팀이나 존재합니다. 경남 FC 같은 경우에 이을용 감독 체제에서 이을용 감독이 중도에 사퇴를 하고 감독 대행 체제를 거쳐서 충남 아산의 감독이었던 배성재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천안시티도 김태환 감독이 사임을 한 후에 시즌이 끝나고 박진섭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승격 경험이 있고 그런 경쟁 해본 경험이 있는 전슬가 감독을 선택하면서 더 높은 성적을 노려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안산 그리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는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관우 감독이 안산에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 관련 문제로. 그러니까 안산에서 이관우 감독을 경질할 때에 대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어찌됐건 간에 이관우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된 후에 시즌이 다 끝나고 최문식 감독이 부임을 해서 내년도 안산 그리너스의 감독으로서 시즌을 이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감독을 시급하게 구해야 되는 K리그 1 구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전북현대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포엣 사단이 전체 사퇴를 했습니다. 정말 거스 포엣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간신히 암흑기를 탈출을 했는데 이게 단 한 시즌 만에 무마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갈 명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북은 올해 선수들의 유출, 그러니까 주요 선수들이 팀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진우도 지금 MLS 이야기가 있고, 송민규 같은 경우에는 해외팀 도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강상윤이나 올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해줬던 박진섭 선수 같은 경우가 뭐 중국이라든가 유럽 하부 혹은 타 무대로 이적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진짜 중요한 게 올해 우승을 이끌고 올해 쏠쏠한 활약, 핵심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면서 팀을 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북현대 입장에서는 간신히 쌓아 올린 이 금자탑을 잘 지켜줄 감독을 되게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원래 외국인 감독을 좀 노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빅클럽 출신 주장을 맡았던 사람 중에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리버풀의 주장을 맡았던 스티븐 제라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주장을 맡았던 마이클 캐릭 감독들이 지금 전북현대 새로운 감독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정효 감독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정효 감독 같은 경우의 이야기가 갑자기 싹 사그러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국내파 중에는 김천상무 감독이 이제 정정용 감독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 시즌 K리그 3위를 김천상무로 이끌고 차지를 했고, 뭐 다 아시겠지만 2019년 U20 월드컵 폴란드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서 최초로 피파 주간대 결승에 진출했던 감독이기도 하죠. 물론 그 이후에 이랜드에서 안 좋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쉽긴 하지만 김천상무에서 자신의 능력을 좀 입증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정용 감독이 만약에 전북에 가면 의외의 불똥이 김천상무에게 튀게 됩니다. 이게 김천상무 감독을 하려면 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1급이 필요합니다. 이게 혹시라도 저희 채널에 그 축구 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그 엘리트 체육을 지도하시거나 이렇게 아이들 축구 같은 거 지도하시면 엘리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요 프로 레벨 정도까지 가려면 1급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상무는 요 자격증이 없으면 P급이 있어도 감독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P급 지도자들 중에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정용 감독이 상무 감독을 맡게 된 것도 이게 제가 U1이라고 썼는데 유의해서, 왜냐면 정정용 감독 이전에 맡았던 감독이 김태환 감독이잖아요. 혹은 이제 그 이전에 박항서 감독이라든지 이 자리를 맡았던 분들이 보통은 요 자격증을 갖고 계신데, 김태환 감독이 떠난 이후에 새로운 감독을 찾자니 정정용 감독밖에 없었고, 정정용 감독도 원래는 상무 감독직을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 자격에 드는 사람이 본인 한 명밖에 없어서 그래서 수락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정정용 감독이 떠나면 상무에게 옵션은 2개밖에 없습니다. 내부 승격, 그러니까 내부의 군무원으로 국군체육부대 축구부에서 코치직을 수행하고 있는 코치가 내부 승격을 하거나, 혹은 전임 감독이었던 김태환 감독이 리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감독이 시급한 구단 울산 HDFC입니다. K리그 3연패를 했는데 올해 암흑기를 굉장히 빡세게 알았죠. 이게 우승한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북현대처럼 점진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라 강등권까지 한 번에 내몰렸던 성적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타 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와닿았던 울산의 한 해였습니다. 이 와중에 선수와 구단 그리고 감독 간의 갈등이 있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울산은 입장문을 포기했고 선수들도 결국에는 이게 흐지부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청용 선수 얼마 전에 인터뷰로 팬들한테 사과했고 이제 다른 선수들도 더 이상 이제 말을 언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사건을 이제 덮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팀을 떠날 선수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올 시즌 울산에서 있으면서 구단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선수들이나 혹은 존중받지 못했다 하는 선수들이 구단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감독을 한 해에 2명이나 날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을 했을 거고요. 예산 운용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율형 셀러리 캡 같이 일종의 우리나라도 약간 그 쓸 수 있는 돈에 FFP 같이 쓸 수 있는 돈에 제한이 좀 있는 국가라서 돈이 많이 투입되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고정 지출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김판국 감독도 경질이고 신태용 감독도 경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합의가 잘 안 됐으면 아마도 예산 운용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울산은 외국인 감독 후보 2명이 제일 이름이 많이 오르내렸고 두 감독 다 J리그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후보가 모두 J리그 타팀으로 이적을 하면서 외국인 후보로 처음에 고려됐던 스키베 감독이나 요시다 감독이 각각 다른 팀을 이제 간 모양새가 됐고 올해 최대여잖아요. 이정효 감독은 이미 울산을 거절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올해 이제 수뇌부가 다 바뀌면서 쇄신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정효 감독을 데려오는 게 굉장히 빤한 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전북현대가 예상을 깨고 외국인 명장을 데려오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에 자극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국내 감독보다는 해외 감독, 여기도 해외 감독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제주 SKFC입니다. 올해 강등권까지 내몰렸습니다. 김학범 감독 체제 하에서 결국 강등권까지 내몰리는 성적으로 김학범 감독이 사퇴를 하고 김정수 감독 대행이 맡아서 잘 추슬러서 좀 버겁긴 하지만 결국엔 잔류를 했습니다. 김정수 감독도 감독직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내년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그리고 싶다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어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단의 방향은 외국인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자철 어드바이저가 해외에 대한 이제 발이 인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구단도 일단 1차적으로 외국인을 좀 타진해보고 거기서 좀 맞는 감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국내 감독으로 턴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여기도 더불어서 감독 예산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썰이 좀 있습니다. 일단 두 외국인 감독이 면접을 본 건 확실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세르지오 코스타 전 벤투어 수석 코치랑 호제리오 미칼레 16년 리우 올림픽 축구에서 브라질이 올림픽 축구에서 금메달 딴 적이 없는데 이 미칼레 감독이 브라질에게 최초의 금메달을 안겼던 감독입니다. 다만 이제 미칼레 감독은 그 이후로도 이제 뭐 아프리카 쪽 U23 감독을 맡는다든지 이제 그런 쪽의 커리어를 보고 있고 프로 커리어로는 그렇게 이제 좋은 커리어를 보였다라고는 좀 힘들고요. 세르지오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감독직에 대한 하마평에 오를 때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프로페셔널 라이센스가 없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독 욕심이 없기도 하고 수석 코치로서 있는 게 더 일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해서 이제 프로페셔널 라이센스가 없는 걸로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벤투 감독과 아랍에미리트 이제 경질 이후에 이 사이에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좀 땄나 봅니다. 그래서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도 이제 감독 후보로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이 두 감독 중에 어디가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세르지오 코스타 같은 경우는 감독으로서 경력은 없지만 파울로 벤투 감독과 함께 하면서 쌓아 올린 성과가 있고 미칼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금메달 같은 이제 굵직한 성과가 있다 보니까 두 감독 중 어느 감독이 오든 굉장히 체질적으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제주 SKFC입니다. 다만 변화가 클 때는 리스크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감독이 필요해질 수 있는 구단들을 한번 살펴보죠. 수원FC입니다. 임원진이 총사퇴했습니다.
이 임원진 총사퇴가 시장이 임원진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해서 재단 이사장부터 수뇌부가 총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은중 감독을 위시로 한 코칭 스태프들 역시 어떻게 보면 최순호 단장이 선임한 코칭 스태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이 다음 재단 이사장과 단장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거취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는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도 어쩌다가 믿을 만한 소스로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FC입니다. 김병수 감독은 대구FC를 계속 맡고 싶어 하고요. 이제 내년까지 좀 승격까지 이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구단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두 가지 가운데서, 그러니까 김병수 감독을 유임을 하냐 혹은 경질을 하냐 교체를 하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두 구단이 필요해질 수 있는 구단이 된 이유는 이 두 구단 모두 이 단장격 혹은 사장격 인물 선임이 먼저 돼야 구단이 어떤 컨셉을 갖고 혹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따라 코칭 스태프나 선수 영입을 결정할 수 있고 예산까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구단은 단장격 인물 선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어느 때보다 올 시즌은 다이나믹하게 흘러갔고 감독직 변화도 컸고 이 감독직 변화가 또 다른 바람을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거는 이 다음 편에 옵니다. 지금까지 주간 K리그 스냅의 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